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그 관세평가 문제풀이반 첫 번째 시간이에요. 예, 첫 번째 시간이고, 그래서 이제 가볍게 오리엔테이션 좀 빠르게 진행하고 본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강의는 항상 그랬듯이 일요일 오후 타임 수업할 거고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원래 그 모의고사, 즉 쪽지 시험을 30점 배점의 쪽지 시험을 보셨다고 하면은 이번 과정부터는 이제 정말로 모의고사라고 할 수 있을 만한 50점 배점, 즉 하프 모의고사 형태로 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볼 거예요. 그래서 1시 40분부터 2시 20분까지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보시고 10분 정도 쉬시고 제가 2시 반에 와서 그 문제 해설부터 시작해가지고 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의 교재는 당연히 우리 모의고사, 제가 매주 배포드리는 모의고사 시험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압축정리 과정 때 다뤘던 관세평가 핵심 정리집죠. 핵심 정리 요약집을 통해서 진도를 나갈 겁니다. 우리가 압축정리 과정에서는 그냥 본 내용만 수업을 했는데 사실 우리 이 관세평가 핵심 정리집에 우리 사례들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제가 우리가 핵심 정리를 몇 월에 했죠? 7, 8월, 그쵸? 7, 8월 과정에서는 그 사례들을 별도로 다루지 않고 그 본문, 이론만 다뤘다면은 이번에는 그 본문, 이론에 대한 내용들은 가볍고 빠르게 복습 차원에서 한번 쑥 훑고 가고 그 책에 있는 그 사례들을 위주로 해서 좀 수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5월 달부터 5, 6월 기본 과정 들었고요. 7, 8월 그 기본 과정 들은 것에 대해서 빠르게 압축정리 과정을 통해서 복습을 했고, 그 다음에 9, 10월 달에는 우리 기출 문제 쫙 정리 한번 했고, 플러스 알파로 뭐 했어요? 협정 맞죠? 협정. 협정. 그 전에 7, 8월 압축정리 과정할 때 이론들 쭉 복습하면서 또 뭐도 했어요? 우리 법령집도 같이 봐줬었죠. 예. 압축정리 과정 때 이론 복습, 법령집 정리. 그 다음에 우리 기출문제 과정인 8, 9월 아니죠. 9, 10월. 9월, 10월 달에는 기출문제 정리하면서 우리 협정 한 번씩 쫙 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11, 12월 과정인 문제풀이 반 때는 우리 여러분들 하프 모의고사 보고, 그 다음에 이 핵심 정리 집을 통해서 이론 빠르게 복습하고 그 책 안에 있는 사례들을 위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한다. 그리고 다음 과정이 뭐죠? 1월부터 모의고사죠.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5월부터 12월까지 탄탄한 커리를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하셔왔고, 그리고 이제 다음 과정인 이렇게 모의고사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반복하면서 정리하는 6개월 동안 반복하면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뭐 주요 포인트라고 해서 적어놨는데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요거죠. 50점 배점 문제 시험 보고 첨삭이랑 멘토링 한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번 주 시험 보는 거는 이메일로 제가 그 스캔본을 받아서 다음 주 초쯤에 제가 개별적으로 메일로 발송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제가 직접 당연히 첨삭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분야별 핵심 정리를 할 건데 각종 사례들을 다 포함해서 공부를 할 거다라는 점. 자, 그 다음에 뭐 진도표 한번 보시면은 뭐 날짜 적혀 있고 시간 적혀 있고 뭐 일요일이고 하니까 뭐 딱히 헷갈리실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여기 진도 범위라고 되어 있죠. 1회부터 8회까지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진도 범위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날에 진행할 하프 모의고사의 시험 출제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도 수출 판매, 그다음에 과세 환율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죠. 1주차기 때문에 요 범위에 맞는 문제들을 제가 낼 거고, 딱 보시다 보면은 우리가 원래 공부하던 흐름이랑 조금 안 맞는 게 발생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제가 이제 중요도를 고려해가지고 조금 조정을 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점 문제 하나, 20점 문제 하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8주 동안 진행을 할 거고, 8주가 끝나면은 연말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12월 29일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11월 12월에는 우리 관세평가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오늘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네.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지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시면은 조정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부터 볼게요. 1번이 뭐예요? 법령 암기 마무리죠.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마무리예요. 마무리. 법령 암기를 여러분들이 제가 해라 계속 얘기를 했고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했죠. 제 욕심 같아서는 11월, 12월에 이 법령 암기를 좀 마무리하고 1월부터는 그 암기된 법령을 기계적으로 쓰는 연습, 더 나아가서 여러 사례들을 접해보면서 그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대응해가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2월 달까지는 좀 법령 암기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요. 최근 올해는 안 그랬지만 최근 법령 소설의 문제 비중이 급증한 건 맞죠. 그래서 정확한 법령 암기는 이제는 기본 사항이다. 실제로 올해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관세평가는 관건이 뭐였어요? 면과락이었죠. 그렇죠? 면과락이었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배점들은 모두 다 가져가야지 면과락을 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올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사례 문제를 잘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그 법령만 알면은 서술할 수 있는 문제들만 잘 대응했어도 이번 시험에서 30점, 40점 나왔을 거다. 그렇죠? 시험에 이렇게 변수가 발생했을 때 일단 면과락을 하고 나머지 점수는 다른 과목에서 커버하는 것도 전략이라면 전략이에요. 예, 그런 면에서 관세평가가 아무리 어렵게 나와서 올해처럼 굉장히 어려운 방향으로 출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법령 암기가 정확히 되어 있었다고 하면은 관세평가에서는 꽈락을 일단 면하고 다른 과목에서 커버하는 방식으로 이제 합격권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 보시면 1월 전까지는 법령 암기를 끝낸다는 생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제발. 되든 안 되든 1월 전까지는 내가 관세평가 관련된 그 법령 암기 다 끝내버리겠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세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해요. 시험날까지 가져갈 법령 암기 툴을 확정한다라는 거거든요. 법령이라는 게 우리 법령집도 있지만 어디 책에는 기본서에 있는 것도 있고요. 심지어 누군가는 출력해서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그 툴을 12월 달까지 확정을 해라라는 겁니다. 그 툴을 확정하고 내년 시험 때까지는 그 툴을 통해서만 무한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들 12월 달까지 제가 법령 암기 마무리하라고 했지만 법령 암기 마무리했다고 해서 내년 1일, 2월에 또 까먹을 거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6개월 동안, 즉 모의고사 기간 1월부터 6월까지 계속 반복해서 봐야 되니까 그 툴을 좀 확정해 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순히 암기만 하면 이제 문제에 주어진 상황에 맞는 법령이 뭔지 모를 수 있으니 일단 우리 관세평가는 기본적인 이해가 좀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요. 평가도 암기만 하면 된다? 암기만 해도 시험을 서술하는데 문제를 서술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가 된 적은 있었죠. 근데 우리의 그 관세평가 과목의 특징과 우리가 기출 과정에서도 다뤄봤지만 전반적인 이제 문제의 유형을 봤을 때 단순 암기만으로는 대응하기가 만만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이해는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주제를 보완해라 하는 겁니다. 네. 일단 요거는 관세평가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그 2차 시험 4과목을 봐도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제가 20점 되면 항상 하는 얘기. 내가 강한 분야, 내가 잘하는 분야 하나 만드는 것보다 내가 약점인 분야 하나를 안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넓게 보면은 우리 평가가 아니지. 2차 시험이 4과목이잖아요. 그 4과목 중에 내가
강점이 있는 과목을 하나 만드는 것보다 약점인 과목 하나를 안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약점이 없는 게 강점이 있는 것보다 중요하다. 말이 어렵지만.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시면은 내가 이 과목은 좀 잘할 것 같고 이 과목은 좀 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관세평가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주제가 있잖아요, 우리. 여러 주제 안에서 내가 이 주제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특정 주제는 조금 내가 좀 모자람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예. 그런 부분을 11월, 12월에 좀 보완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스스로 특정 주제가 약점이라고 생각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중요도에 맞게 공부를 하되 지엽적인 부분도 읽고 지나가며 회독에 포함을 시켜라 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저한테 이런 질문들 많이 해요. 선생님 여기 공부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죠. 여기 공부해야 돼요? 그럼 저는 진짜 제 심정은 공부하지 말아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 공부하지 말아라. 그거 시험에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올해 시험 문제 뭐가 나왔어요? 시가 역산율. 예. 시가 역산율이 이미 나왔으면 다른 거 다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도에 맞게 공부를 하되 지엽적인 부분,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 애매한 그 지엽적인 부분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읽고 지나가라라고 되어 있죠. 읽고 지나가며 회독에 포함시켜라. 그러니까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목매지도 말되 버리지도 말아라라는 거죠. 한마디로 작년에도 이런 질문들 많이 받았는데 저는 독서하듯이 읽고 넘어가라라고 했어요. 잘 이해가 안 가고 이거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 시간 투자해야 돼? 라는 부분이 있어도 그냥 버리지 말고 독서하듯이 읽고 넘어가라. 자, 처음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1회독을 했을 때, 첫 번째 회독을 했을 때, 자, 그 부분이 읽고 지나가면은 이해가 될까요? 전혀 안 되겠죠. 암기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어차피 우리 내년 6월까지 계속 할 게 뭐예요? 반복이고 회독인 거예요. 예. 계속 회독하면서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지엽적인 분야도, 지엽적인 범위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1회독, 첫 번째 회독을 할 때부터 읽었던 거고,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그 주에도 한 번 더 읽는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20번은 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람이라는 게 한 20번 정도 읽으면은 내가 외우려고 안 해도 그냥 머릿속에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게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런 지엽적인 문제들은 출제가 됐을 때 100% 잘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점수 방어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회독에 포함시켜서 읽고 넘어갔을 때 결과적으로 점수를 방어할 정도로 내 머릿속에 나도 모르게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버리지는 말아라. 버리지 말아야 돼. 그렇게 뭐 다 암기해야 된다는 부담을 갖기보다는 독서하듯이 읽고 넘어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방법 고시 뭐 이쪽이 되겠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특히 대체평가 방법 및 특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3번. 하프 모의고사를 통한 시간 내에 답안 작성 연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히 이제 관세평가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게 시간 관리. 왜? 문제도 너무 길고 쓸 것도 많고 문제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답안을 쓸 시간이 없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일단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서술해야지 우리는 일단 합격권을 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잘 쓰든 못 쓰든 모든 문제를 다 어느 정도 서술해야지 일단 합격권을 들 수 있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게 뭐 당장에는 시간 내에 모의고사를 뭐 답안을 작성하는 게 뭐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하프 모의고사를 보는 이 시점부터 시간 내에 작성하는 것을 연습을 해라 라는 거고 적어도 아예 손도 못 대는 문항은 없도록 해야 된다. 적어도 다 뭐 우리가 지금 하프 모의고사 때는 20점 하나 30점 하나 할 거잖아요. 30점 문제 하나 풀고 20점 문제는 아예 그냥 손도 못 대는 그런 연습 방향은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프 모의고사고 아직 정식 모의고사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 내에 작성하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4번. 공부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라고 돼 있어요. 예. 요거는 제가 가로 열고 물음표를 넣어놨듯이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래요. 12월까지 내가 공부할 것들을 다 세팅한 다음에 1월부터는 그 세팅한 거를 무한은 반복해서 내가 시험장에서 실제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써놨듯이 1월부터는 모의고사 진도에 맞게 공부하기 바빠서 새로운 개념이나 자료를 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내년 5월, 6월 정도 되면은 뭐 일주일에 1회독 전범위를 빠르면은 하루에 1회독, 뭐 2, 3일에 1회독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당장 1월에는 그 8분의 1 범위 1회독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 8분의 1 범위 진도에 맞게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다른 걸 또 찾아서 보고 그때 뭐 새로운 걸 뭘 찾아서 보고 그럴 시간이 있을까요?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11월, 12월 지금 이 시점이 공부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뭐 협정이나 우리 주제별 판례를 1월부터 다루기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12월까지 그거를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1월 이후에는 그 중에서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2월까지는 주요 부분만을 타겟팅해서 공부할 게 아니라 전 범위를 공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전 범위를 공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은 좀 중요하니까 여기 골라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12월 달까지는 하시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은 언제 해야 되냐면 나중에 시험이 임박했는데 내가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왔을 때 시험이 임박했는데 평균이 뭐 30점 이렇게 됐을 때 그때는 시간이 없잖아요. 어떻게 타겟팅해서 공부를 해야지. 어떻게 보면은 도박을 해봐야지 어떻게 해요. 지금 단계는 그럴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일단 12월까지는 딱딱 찝어서 공부하기보다는 일단은 전 범위를 공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자, 요거는 뭐 다른 과목에는 모르겠어요. 관세 평가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과목은 다른 강사님의 뭐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뭐 답안 작성이라고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가볍게 보시면은 우리 항상 지문보다 문제 먼저 읽는 거 제가 기출과정 했을 때 계속 말씀드렸고 실제로도 저도 해설할 때 문제를 먼저 읽었죠. 예, 그래서 문제를 먼저 읽어라. 그리고 배점을 확인해라. 이 배점 확인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가끔 우리 기출문제에 도대체 어느 정도 범위까지 써야 되지? 라는 게 감이 안 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때 뭘 통해서 우리가 그걸 유추할 수 있다? 배점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배점이 높으면은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쓰라는 거고 배점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은 중요한 부분만 뭐 법에 있는 거든가 시행령에 있는 그 핵심이 되는 부분만 서술을 하라는 거겠죠. 네. 그래서 어떤 물음에 시간 및 분량을 투자하여야 할지 판단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법령 기술 문제는 단순 서술이기 때문에 배점에 맞는 양으로 서술을 해야 된다. 자, 세 번째 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잡는 거는 우리가 기출 문제 때도 했고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4번, 5번 보고 우리 오리엔테이션 마무리할게요. 4번은 반드시 순서대로 풀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1번 문제부터 4번 문제까지 나오잖아요. 반드시 1번 문제부터 4번 문제 요 순서대로 풀 필요는 없다. 딱 다 문제를 쭉 훑어봤을 때 자신 있는 문제가 있고 약간 애매한 헷갈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자신 있는 문제 먼저 풀고 헷갈리는 문제는 조금 뒤로 밀어서 자신 있는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머리 한켠에는 그 고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좌뇌는 여러분 답안을 쓰고 있고 우뇌는 그 뒤에 있는 문제를 고민하게 하는 그런 정도가 나중에는 되실 거예요. 어쨌든 간에 반드시 순서대로 풀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30점 문제를 먼저 풀면 좋겠죠. 왜? 배점이 크니까 가져갈 배점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요. 예. 30점 문제 읽었을 때 단시간에 방향이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면은 다른 문제를 먼저 풀어도 무방하다. 그리고 5번, 마지막 5번. 한 번 더 나왔죠? 시간 관리 연습이 중요하다. 뭐 내년 6월까지는 계속 시간 관리 연습을 계속 하시게 될 거고요. 한 일정 수준이 되면, 예를 들어서 내년 한 4월, 5월 정도 되면은 80점이 아니라 75분을 잡고, 아니, 저 80점이라고 했죠. 80분이 아니라 75분을 잡고 내 문제를 다 서술하는 연습을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예. 실제로 상위권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70분까지는 좀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75분을 잡고 서술하고 완성하는 연습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부분 점수라도 받도록 꼭 조금이라도 더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지금부터 연습을 하셔야지 시험장 가서 가능한 부분이에요. 지금부터 뭐라도 조금씩 작성을 하려고 연습을 해야지 실제 여러분들 내년 6월에 시험장 가서도 0.5점, 1점이라도 받기 위해서 뭘 더 쓸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연습할 때 안 해놓고 시험장 가서 하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 가능성이 크단 말이야. 그 긴박한 상황이고 그 당황한 와중에 평소보다 더 평소 실력보다 더 좋은 실력이 나오길 바라기보다는 평소부터 이런 1점, 0.5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가져가기 위해서 매주 연습을 하고 시험장에서도 똑같이 여태까지 하던 것처럼 조금 더 받아가자라는 거죠. 저도 이거 들은 건데 올해 커트가 평균이 51점이었나요? 근데 50점과 51점 사이에 거의 100명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떨어지는 게 정말 그 미세한 차이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요런 차이로 인해서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0.5점, 1점 이런 부분 점수라도 받기 위한 노력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뭐 강의 계획과 그다음에 뭐 제가 생각하는 뭐 앞으로의 2달 동안의 관세 평가를 좀 어떻게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공부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네,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본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